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코딩하며 배우는 라즈베리 파이 4 저자 서민우입니다. 이 책은 라즈베리 파이 4 환경에서 파이썬 언어를 이용해서 그 라즈베리 파이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그 하드웨어를 제어를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서는 그 영상인식, 음성인식을 인공지능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하는 그런 예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장 라즈베리 파이 준비하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라즈베리 파이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실습을 위한 이제 기본 준비물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로 할 수 있는 일들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환경 구성하기. 이 책에서 이제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이 이 개발 환경 구성하기가 되고요. 그 개발 환경 구성 부분은 일반적으로 좀 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좀 그 구성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잘 넘어가시면은 뒤쪽 부분은 오히려 조금 쉽게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개발 환경 구성을 이제 해볼 거고요. 개발 환경 구성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모니터가 없는 PC에서 라즈베리 파이를 원격 접속해서 그 활용할 수 있는, 다뤄볼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준비를 좀 해볼 겁니다. 요 강의에서는 그 아두이노를 접근하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라즈베리 파이 핀 맵, 그요 핀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라즈베리 파이를 제어를 이제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LED, GPIO를 이용한 이제 LED 제어라든지, 또는 뭐 우리 책에서는 그 I2C를 이제 활용을 해서 그 센서, 가속도 자이로 센서라든지 또는 그 PWM 모듈을 이제 제어하는 이런 예제들을 이제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개발 환경 구성하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윈도우가 많이 익숙하잖아요. 윈도우가 이제 많이 익숙하다 보니까 윈도우 환경에서 그 이제 원격으로 그러니까 개발 환경 자체는 이제 윈도우고, 그 다음에 이제 라즈베리 파이 원격으로 이제 접속하는 이런 형태로 어, 개발하는 게 이제 많이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라즈베리 파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라즈베리 파이는 신용카드 크기의 이제 컴퓨터고요. 이제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요거 라즈베리 파이 4, 요게. 자, 이 라즈베리 파이 역사는 생각보다 좀 긴데요. 그 1981년 BBC 마이크로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BBC 마이크로 컴퓨터예요. 이 라즈베리 파이가 이제 영국에서 만들어진 건데, 영국의 어떤 소프트웨어의 역사는 이제 그 길고, 그리고 소프트웨어에서의 어떤 역할이 이제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자, 요 에반 업튼이라는 요 사람이 이제 라즈베리 파이를 만들었고요. 처음에는 이제 요게 그 저개발 국가의 어떤 가난한 아이들에게도 그 컴퓨터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게 가격이 이제 저렴하면서 성능이 좋다 보니까 그 어떤 매니아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요. 이 라즈베리 파이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 시도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요런, 여기 보면 그
그 이제 메이커들이 이제 좋아하는 이제 그런 환경이 됐고, 여기 보시면 요 경우는 보면 이제 64개의 라즈베리 파이, 그 다음 이제 레고를 이용을 해서 슈퍼컴퓨터를 구성을 한 거고요. 비용이 385만 원 정도로 이제 슈퍼컴퓨터를 이제 구성을 했어요. 이제 이러한 시도들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라즈베리 파이의 어떤 OS가 리눅스고, 리눅스 같은 경우 이제 그 서버의 역할에 적합하거든요. 서버의 역할도 할 수가 있고, 어떤 개인 PC 역할도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서버의 기능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슈퍼컴퓨터를 구성을 이제 한 거죠. 이 경우는. 자, 그리고 이제 라즈베리 파이는 사실 우리 이제 스마트폰과 같은 환경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어떤 작은 노트북 정도의 성능을 충분히 낼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아두이노와 같은 MCU를 이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이제 이런 이제 프로젝트들에 많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에서는 이제 라즈베리 파이 4를 기본으로 이제 다루고 있게 되는데요. 라즈베리 파이 3에 비해서 이제 성능이 좋죠. 성능이 좋고, 뭐 이제 몇 가지 보면은 일단 이제 CPU에 대한 이제 성능이 좋고요. 예를 들어서 라즈베리 파이 3 같은 경우 이제 코텍스 A53 이라는 CPU 코어가 이제 들어간 반면에 그 우리 라즈베리 파이 4는 이제 코텍스 A72 해서 이제 성능이 좋은 코어가 들어가고 이제 메모리도 라즈베리 파이 3는 이제 1GB 기본인데 여기서 이제 4GB, 2GB, 1GB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메모리를 다양한 그 크기의 메모리를 제공을 하고 물론 이제 메모리에 따라서 이제 가격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과 관련된 부분도 이제 향상이 됐고요. 뭐 예를 들어서 USB 3.0도 이제 지원이 되고, 그리고 이제 모니터 같은 경우도 그 4K 해상도를 이제 지원을 해요. 4K 해상도를 이제 지원을 하고 4K 해상도의 그 모니터를 이제 2개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뭐 영상 처리라든지 또 GPU와 관련된 기능들도 이제 향상이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즈베리 파이 하드웨어 특징을 살펴보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그 라즈베리 파이에 관심을 갖는 이유, 또 라즈베리 파이가 어떤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이유가 이쪽에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트북을 가지고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하지는 않죠. 근데 이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는 어떤 노트북과 같은 성능을 가지면서 어떤 핀을 통해서 이제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특징이 있고, 이러한 특징은 제가 볼 때는 어떤 학습적인 효과를 많이 올려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별게 아니지만 또 라즈베리 파이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이런 이제 LED를 제어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학습적인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LED를 직접 이제 제어를 해보면서 라즈베리 파이의 어떤 기능을 느껴보는 거죠. 그래서 이 핀을 이제 뽑아놓은 거, 40핀을 뽑아놨는데 이 핀을 뽑아놓은 부분이 어떤 라즈베리 파이의 어떤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두이노와 같이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가 있다. 그래서 LED라든지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그 아두이노에 이제 여러 가지 쉴드가 있는 것처럼 라즈베리 파이도 이제 쉴드가 제공이 되고요. 이런 이제 그 중에 이제 여기서는 모터 쉴드를 이용을 해서 이러한 모터도 제어를 할 수가 있다. 사실 뭐 라즈베리 파이 가지고 모터를 직접 제어하는 거는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은데요.
모터 제어에는 오히려 이제 그 아두이노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적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라즈베리 파이로 모터를 제어를 하면 재밌거든요. 재밌게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어떤 그 이제 높은 수준, 아두이노가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 하드웨어 수준이라면은 라즈베리 파이는 높은 하드웨어, 높은 수준, 이제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거죠. 리눅스라는 그 높은 수준에서 또 이제 파이썬이라는 그런 언어 수준에서 이런 하드웨어를 제어를 하면서 그런 언어적인 특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재밌게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는 또 이런 그 I2C라든지 SPI라든지 이런 이제 통신 모듈을 제공을 해요. 우리가 이제 보통 통신하게 되면 크게는 이제 네트워크 통신이 있고요. 네트워크 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원거리 통신이 되게 되고, 물론 이제 라즈베리 파이는 이런 통신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또는 이제 사용자와 직접 연결이 되는 뭐 UART라든지 이런 이제 통신 기능도 있고요. 또 그 하드웨어와 통신을 하는 게 바로 이 I2C와 SPI 통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 요게 이제 MPU 6050이라고 해서 가속도 자이로 센서인데요. 드론에 이제 들어가는 센서가 되는 거죠. 이러한 요 센서는 이제 I2C 통신을 하는 모듈이에요. 그래서 이제 I2C 통신을 이용을 해서 요 센서랑 이제 통신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제공을 합니다. 자, I2C와 SPI는 비슷한 시기에 서로 다른 회사에서 나온 그 칩간 통신 방식이에요. 그래서 I2C 같은 경우는 두 개 핀으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 두 핀만 사용을 하게 돼요. SPI는 그 모듈이 하드웨어가 하나 추가가 될 때마다 그 하드웨어를 선택하는 핀이 추가가 되게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망을 확장하기는 I2C가 좋고 SPI 같은 경우 이제 속도가 좀 빠른 장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I2C가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이 I2C와 SPI 통신을 활용하는 그런 예를 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이제 그 I2C를 이용을 해서 이제 센서, 가속도 자이로 센서 입력을 이제 받는 이런 예제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모터를 이제 제어하는, 모터 출력을 이제 제어하는 이런 예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라즈베리 파이 핀 맵인데요. 자, 요 핀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좀 자세히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요 핀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어떤 이제 LED라든지 또는 모터라든지 또는 그 금방 보셨던 MP6050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 핀이 사실은 라즈베리 파이가 어떤 그 학습에 이제 적합한 그런 기능을 요 핀이 그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과거에 있던 이제 라즈베리 파이들을 쭉 보여주고 있죠. 라즈베리 파이 2번, 3번, 4번, 2, 3, 4 이렇게. 자, 소형의 라즈베리 파이도 있어요. 요건 이제 라즈베리 파이 제로라고 해서 좀 작은 크기의 라즈베리 파이가 필요한 경우는 이 라즈베리 파이 제로를 사용을 이제 하실 수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그 대신 이제 작은 크기 때문에 어디에 이제 끼워 넣거나 이러기에는 이제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사용하기 위한 이제 준비물들 보면은 이 책은 일단은 그 모니터와 키보드를 이용을 해서 이 라즈베리 파이를 PC처럼 접근하는 방식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어, 근데 이제 그 방법도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PC와 마우스 없이 접근하는 요 방법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 그 강의에서는 모니터와 키보드를 따로 준비하지 않고 실습을 하는 예를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 보면 라즈베리 파이 4가 있어야 되고요. 또 3도 괜찮습니다. 이 책에서는 제가 3로도 테스트를 해봤고, 3로도 이제 그 실제 우리 책을 이제 실습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SD 카드 같은 경우는 우리 라즈베리 파이의 어떤 그 디스크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SSD나 이제 HDD 하드 디스크나 또는 이제 SSD 디스크를 우리가 장착을 해서 이제 PC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요 SD 카드가 여기서는 이제 그런 디스크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SD 카드에 리눅스 이미지를 올리기 위한 카드 리더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LED, 그 다음에 저항 이런 것들 가지고 실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레드보드, 그 다음에 전선, 그 다음에 부저, 서버 모터, 버튼. 우리 그 아두이노 실습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거기서 이제 사용하는 것들을 대부분 다 여기서 사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L9110S 모터 드라이버를 연결을 해서 이런 DC 모터를 제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HM10 블루투스 모듈, 우리 책에서는 이제 HM10 블루투스 모듈을 사용을 합니다. 블루투스 4.0 기반의 이제 통신을 하는 이 모듈을 사용하는 예를 소개를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ADC 모듈, 라즈베리 파이를 가지고 이제 센서 입력을 받아보는 이런 실습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변 저항, 빛 센서, 그 다음에 요거는 잘못됐네요. 지금 요게 이제 MP600 가속도 자이로 센서고, 요거는 이제 그 PWM을 생성해내는 모듈입니다. PWM을 생성해내는 모듈이고, 그 모듈의 이름은 이제 PCA968호 모듈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잘못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책에는 어떤지 제가 한번 좀 볼게요. 네, 책에는 제대로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PCA9685 PWM 모듈. 그리고 이제 뒤쪽에서는 뭐 사실 우리가 이제 라즈베리 파이로 LED 제어나 이런 용도로도 공부를 할 수 있지만 라즈베리 파이의 또 장점이 이 카메라를 장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엔 또 인공지능과 관련된 어떤 흥미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인공지능이 특히 또 영상이라든지 이런 쪽에 영상 인식이라든지 이런 쪽과 관련된 어떤 이제 기능들, 이런 인공지능의 영상 인식과 관련된 이런 이제 기능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이런 이제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 마이크랑 이제 스피커 해서 이제 음성 인식과 관련된 예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에서 이제 사용하는 이런 이제 준비물들 쭉 한번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로 이제 할 수 있는 일들 해서 보면은 뭐 구글이나 이런 구글링을 이제 해보시면은 이제 라즈베리 파이로 이제 만들어진 프로젝트들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소개를 좀 이제 해드리는 게 요 쿼드콥터 드론이죠, 드론. 아이고, 요것도 이제 그림이 잘못 나와 있네요. 이제 자동차 책에는 이제 자동차 그림이 제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RC 자동차 프로젝트. 이 RC카 같은 경우가 실은 이제 우리가 그 인공지능을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하죠. 드론도 이제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는데 드론은 상대적으로 제어하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 쪽이 좀 더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로봇 파일 프로젝트도 할 수가 있어요. 로봇 파일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서버 제어를 이제 하면서 그 로봇 파일을 제어하기 때문에 그런 서버 제어와 관련된 기능을 활용을 해서 로봇 파일도 제어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종 로봇 프로젝트,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버 모터가 이제 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4종 로봇 프로젝트.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정원 프로젝트. 특히나 이제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는 그 와이파이 또 그 이더넷 통신 기능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중간 서버 역할을 많이 하게 돼요. 중간 서버 역할을 하면서 아두이노라든지 이런 것들과 통신을 하면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정원의 식물의 어떤 상태를 보기도 하고 그 상태에 따라서 어떤 명령을 이제 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물이 모자라다, 수분이 모자라다 할 경우에는 그런 이제 물을 주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뒤에서는 이제 라즈베리 파이 개발 환경 구성하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라즈베리 파이 개발 환경 구성하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책에서 제가 이제 이 책으로 교육도 하고 하는데 또 라즈베리 파이 말고 이제 예전에 그 리눅스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이제 교육을 쭉 해오고 있는데 개발 환경 구성하기가 항상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이제 물리적인 환경을 이제 우리가 구성을 하다 보니까 그 익숙하지 않게 되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환경 구성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반복해서 하다 보면 결국엔 잘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개발 환경 이제 구성하시다 보면 책에는 된다고 하는데 이제 나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중간에 어떤 그 과정이 좀만 다르다 하더라도 조금만 다르다 하더라도 구성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환경 구성할 때는 되도록이면 책에 있는 내용에 맞춰서 이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잘 안 되더라도 반복적으로 한 3-4번 정도 반복하시면 대부분 개발 환경 구성은 크게 문제 없이 됩니다. 제가 이제 오랜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안 되는 분들이 보면은 결국엔 중간에 별거 아닌 작은 거 하나를 빼놓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적용을 했든지 하면서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자, 그래서 안 되면 또 한 번 더 해보고 안 되면 또 한 번 더 해보고 해서 3번, 4번 정도 반복하시면은 개발 환경 구성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단은 이미지를 이제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개발 환경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될 거고요. 환경을 설정을 하고 자, 일단은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요 img로 끝나는 이미지 파일을 설치를 할 거예요. 이미지 파일. 지금 우리가 요 작업하는 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데 윈도우즈 10을 새로 깔고 싶어. 그래서 윈도우즈 10 이미지를 이제 설치를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건데 그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SD 카드에 그 라즈베리 파이 리눅스 이미지를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이 SD 카드는 하드디스크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는 뭐 이제 SSD, 하드디스크 잘 안 쓰죠. SSD를 사용을 하는데 그 SSD 디스크 상에 윈도우즈를 설치하는 것처럼 우리는 요 SD 카드에다가 리눅스 이미지를 설치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장착하는 게 하드디스크 SSD를 장착한 것과 같은 상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SSD에는 리눅스 이미지가 있고 라즈베리 파이는 요 SD 카드에 있는 그 리눅스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제 부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뭐 SD 카드는 여기서는 이제 32GB 그림이 나와 있고 최소 이제 16GB를 제가 이제
권하고 있고요. 뭐 8GB도 되기는 해요. 되기는 하는데 우리가 이제 SD 카드에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인공지능을 위해서 추가적인 뭐 라이브러리라든지 뭐 라이브러리 뭐 또는 패키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게 되면 그 공간이 작아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16GB 정도, 최소 이제 16GB를 제가 권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카드 리더기. 여기서는 이제 그 카드 리더기는 뭐 뭐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드 리더기를 이제 장착을 하고 이제 PC에 이제 장착을 해서 이미지를 이제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는 요 이미지를 사용을 할 거예요. 2020년 2월 13일 라즈비안 버스터 이미지. 제가 이제 책을 쓸 당시에는 최신 이미지가 있기는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2020년 말 정도에 이제 이 책을 썼는데 최신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음성 쪽 부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음성 쪽 부분이.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전 이미지로 이제 사용을 한 게 이 2020년 2월 13일 이미지고요. 그래서 이 책을 실습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이미지를 활용을 하시면 책에 대한 실습은 다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제 혹시라도 이제 최신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내가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 한다라면 뭐 최신 이미지를 활용을 이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이미지를 우리는 이제 라즈베리 파이 이미저라는 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설치를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요 두 개의 요 라즈베리 파이 이미지와 그 다음에 설치 프로그램을 이제 받는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사이트로 이제 접속을 하셔가지고 요 부분을 이제 찾으시면 돼요. 쭉 접속하셔가지고 내려가 보면 요 부분이 있어요. 부분이 있고 요 디렉토리 모양을 이제 클릭을 하셔가지고 요 파일을 받으시면 됩니다. 2020년 2월 13일 라즈비안 버스터 칩 요 파일을 받으시면 되고요. 압축된 형태로 이제 다운로드가 될 건데요. 여기 보면 압축을 이제 푼 이미지가 요겁니다. 요거 이미지. 자, 그래서 요 이미지를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라즈베리 파이 이미지요. 요것도 이제 설치를 해볼 건데 요 라즈베리 파이 org 다운로드 요 사이트로 이제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예, 윈도우즈용 대부분 이제 윈도우즈에서 실습을 할 거기 때문에 요 윈도우즈용을 이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받으면 요 imager.exe라는 요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마우스 클릭해서 기본 상태로 설치를 진행을 하시면 돼요. 중간에 뭐 설정을 변경하거나 이럴 게 없이 쭉 설치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진행을 하시고 이제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그림이 떠요. 크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그 이제 이미지를 선택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SD 카드를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Choose OS 선택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이 버튼을 이 첫 번째 요거를 누르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요거를 누르지 않을 거예요. 얘는 이제 이미지를 자동으로 받아서 이제 설치하는 그런 옵션이고요. 자, 우리는 맨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사용자 정의 유즈 커스텀에서 이제 사용자가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요걸 선택을 할게요. 자, 요걸 이제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미지 아까 압축 풀어놓은 이미지 있죠? 이쪽으로 이동해서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그 이미지의 이름이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SD 카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그 SD 카드 리더기에 SD 카드를 장착을 하고 카드 리더기를 그 PC에 연결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카드를 이제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이 버튼을 눌러서
USB에 연결된 SD 카드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의하실 게 혹시라도 다른 저장 장치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전에 제가 수업을 하는 도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저장 장치를 두 개를 그러니까 다른 USB 디스크를 연결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설치를 하는 바람에 그 디스크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다 날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카드 리더기 장착할 때는 다른 USB 디스크라든지 이런 것들 다 빼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장착한 SD 카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뺐다 꼈다 해보면서 얘가 그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세요, 이 부분은. 자, 그러면 이렇게 카드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저 같은 경우 이제 SDXC 종류의 카드라서 이렇게 인식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라이트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런 이제 창이 뜨면서 이제 경고창이죠. 혹시라도 여기 보면 USB 장치에 이미지가 쓰여지기 때문에 뭐 혹시라도 이제 데이터가 있든지 이런 것들 주의하라고 이런 창이 뜨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Continue 버튼을 눌러서 이제 설치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설치를 진행을 하시고요. 설치는 평균적으로 한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10분 정도 이제 진행이 되고 10분이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설치가 다 됐다 하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을 종료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SD 카드 그 라즈베리파이 이미지를 설치하는 과정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우리 라즈베리파이 이미지 설치를 이제 마치셨으면은 그 라즈베리파이를 이제 부팅을 해보고 또 접속을 해보게 될 건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모니터나 또는 그 키보드를 이용을 하지 않고 그 노트북, 그러니까 데스크탑이나 또는 노트북에서 직접 접속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환경을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제 나는 라즈베리파이에 그 모니터나 또는 그 키보드를 직접 연결해서 하고 싶다 하면 책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그대로 이제 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여기서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PC에서 라즈베리파이를 그 아두이노처럼 접속하는 이런 아두이노처럼 사용하는 이런 이제 환경을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는 그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그 선이 필요한데 라즈베리파이는 그 무선 기능을 와이파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 그 선 없이 접속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자유도가 이제 훨씬 더 높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 우리 책에 보면 이제 뒤쪽이죠. 뒤쪽에 보면은 33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334페이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모니터와 키보드, 마우스 없이 라즈베리파이 접속하기 해서 노트북을 통해서 이제 접속하는 이런 환경을 좀 소개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니터랑 키보드랑 마우스가 없을 경우에 이제 접속하는 이런 이제 방법을 소개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운영체제가 윈도우잖아요. 윈도우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라즈베리파이는 기본적으로 리눅스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환경에 익숙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개발자들도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개발을 하는 개발자들도 윈도우에서 리눅스에 원격 접속해서 개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라즈베리파이 환경에서 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보통은 이제 모니터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키보드, 마우스를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제 어떤 공간적인 제약이라든지 또는 뭐 그런 모니터나
마우스를 따로 이제 준비를 키보드나 마우스를 따로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이제 불편함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라즈베리파이를 사용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아두이노에 익숙한 사람들, 아두이노처럼 좀 간단하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가 없을 경우에 접속하는 이런 이제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이제 드리고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그 노트북이 있다라는 그 가정하에서 노트북 환경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작은 노트북이라도 보통 이제 있게 되는데 그 노트북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요 과정을 소개를 이제 드리게 될 거고요. 나는 노트북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모니터와 키보드 마우스를 따로 준비를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를 이제 권해드립니다. 우리 책에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원래대로라면 이제 그 38페이지서부터 이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요 방법대로 이제 진행을 쭉 해나가시면 간단하게 그 부팅이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댑터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바로 부팅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가장 편합니다. 편한데 따로 이제 모니터가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소개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제가 그 데스크탑 환경에서 연결하는 방법도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노트북 이제 무선 랜을 통해서 이제 노트북에서 접속하는 방법도 소개를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스크탑 PC 환경에서 유선 랜을 통해서 이제 접속하는 이런 방법도 제가 소개를 드리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 노트북을 이용해서 무선 랜으로 접속하는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무선 랜 접속 환경 구성하기 위해서 자, 윈도우즈 10에 보면 이제 모바일 핫스팟이라는 기능이 제공이 돼요. 우리 보통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핫스팟이 제공이 되잖아요. 윈도우즈 10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즈 스마트폰용 OS로도 그 사용할 수 있게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핫스팟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즈베리파이에도 이제 와이파이 무선 랜이 있고, 그래서 라즈베리파이에 그 보시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노트북이 무선 랜을 통해서 우리 이제 집에 있는 무선 공유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인터넷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거든요. 노트북이.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노트북이 이제 모바일 핫스팟 기능을 제공을 해요. 우리 스마트폰이 핫스팟 기능을 제공을 하는 것처럼 윈도우즈 10이 설치된 노트북은 이 핫스팟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라즈베리파이에서 그 핫스팟으로 접속을 해서 이 노트북을 통해서 이제 인터넷에 연결이 되는 이런 이제 환경을 활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좋은 게 이 노트북을 통해서 라즈베리파이에 요 접속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접속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죠. 일단 여기에 이제 두 개의 파일이 필요해요. wpa supplicant.conf라는 파일과 sshell 파일 요거. 자, 요 wpa supplicant conf 파일은 그 리눅스 라즈베리파이 리눅스 내부에 그 와이파이 설정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설정 파일을 외부에서 작성을 해서 이제 넣어주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의 그 노트북 그 핫스팟의 이름과 이제 비밀번호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넣어주게 되면은 라즈베리파이가 이제 부팅을 하면서 그 노트북의 핫스팟에 이제 접속을 하는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SSL 파일은 이제 원격으로 우리가 그 도스창 같은
이런 창을 띄울 수가 있거든요. 원격 접속 기능을 활성화하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 파일을 이제 복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서 설치한 이미지에다가 이 두 개 파일을 복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즈 10의 모바일 핫스팟 설정하는 걸 소개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 파일을 편집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핫스팟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맞춰서 이제 편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부팅을 시도를 해볼 겁니다. 자, 이 파일은 직접 작성하셔도 되는데, 그 타이포, 뭐 문자 하나 틀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은 열에 하나 정도는 꼭 생기더라고요. 열에 하나, 둘 정도는 꼭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뭐 한 두세 시간 정도를 허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은 그 앤서북 사이트에서 제공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파일을 복사해서 쓰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SCL 파일은 내용은 없는데 그냥 파일, 내용이 없는 그런 이제 파일입니다. 이 두 개 파일을 복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앤서북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제 그 소스가 제공이 되는데 거기에 제가 이 두 개 파일을 같이 올려놨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 SD카드의 이미지 이제 설치는 앞에서 이미 하셨고요. 설치하고 나면 이게 이제 인식이 되지 않는 상태로 돼요. 요 디스크가. 그래서 SD카드를 여기 보면 요 카드 리더기를 이제 뺐다가 다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장착 해제한 후에 이제 다시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죠. 자, 요 디스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윈도우즈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 파일 시스템이 있어요. 이렇게 뜨게 되는데 여기에 이 두 개 파일을 복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 두 개 파일을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WPA 이 파일은 좀 이따 수정을 해줄게요. 그 전에 이제 윈도우즈 10의 모바일 핫스팟 설정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 노트북에 보면은 여기 요 와이파이 모양이 있죠. 요거를 마우스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와이파이 모양도 뜨고 그 다음에 모바일 핫스팟이 이렇게 비활성화된 형태로 뜨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마우스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형태로 활성화가 돼요. 바로 되는 건 아니지만 몇 초 있다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게 돼요. 또 한 번 더 누르면 또 비활성화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이제 활성화를 이제 시키실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비활성화가 되게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 모바일 핫스팟의 그 아이디랑 이제 비밀번호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설정으로 이동이라는 요 팝업 창이 떠요. 그래서 얘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창이 하나 뜨게 돼요. 창이 하나 뜨게 되고 이렇게 모바일 핫스팟에 대한 설정 창이 뜨게 돼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이제 켜져 있는 상태로 표시가 될 거고요. 이 부분을 이제 켜고 끄는 거에 따라서 그 활성화가 되고 비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와이파이를 통해서 인터넷에 이제 인터넷 연결을 이제 공유를 하겠다라는 의미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네트워크 이름, 그 다음에 암호가 이렇게 있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 책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사용을 이제 하고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연결된 장치는 이제 아무것도 없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라즈베리 파이를 연결을 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은 이 절전 부분에서 여기 기본적으로 켜져 있는 상태가 될 건데 요거는 끔 상태로 해주세요. 여기 이제 라즈베리 파이가 꺼져 있으면 그 핫스팟 기능이 저절로 이제 비활성화되는 부분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활성화되게 돼 있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네트워크 대역 같은 경우는 2.4GHz로 해주셔야 돼요. 라즈베리 파이가 2.4GHz에만 접속이 돼요. 여기 보면 이제 5기가 대역이 있는데 5기가 대역으로 설정을 해두면은 접속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요
네트워크 이름과 암호를 이제 사용을 할 거고요. 편집창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창이 떠요. 창이 뜨고 우리 요 이름이랑 요 비밀번호를 복사를 해서 요 WPA 파일 안에다가 넣을 거예요. 자, 우리 SD 카드 쪽에 옮겨 놓은 요 파일 있죠? 요 파일을 여세요. 요 파일을 여시는데 요게 이제 메모장을 일단 열어주시고 메모장. 우리 여기 그 아래 하단에 보면은 이제 그 명령을 이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는 창이 있죠. 여기 이제 메모장을 입력을 하시고 이렇게 이제 메모장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메모장이 실행이 되게 되고요. 자, SD카드에서 이 WPA 서플리컨트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집어가지고 메모장 위로 이동시키시면 돼요. 얘를 마우스로 찝어서, 그러니까 SD카드 이미지 안에 있는 파일이죠. 우리가 복사해 넣은 이 파일을 끌어다가 노트장에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요 SSID라는 요 부분과 요 패스워드죠. 이 부분을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이제 요 이름 좀 복잡하죠. 그 다음에 요 비밀번호인데 요걸 그대로 복사해서 자, 요 이중 인용부는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요 app 네임 부분, 그 다음에 패스워드 요 부분이죠. 요 부분만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요 부분 이제 수정을 잘 해주셔야 되겠죠. 자, 직접 입력을 해도 좋은데 한 글자라도 이제 실수를 하게 되면은 고생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짧게는 뭐 한 30분에서 길게는 한 2~3시간씩 헤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사해서 넣어주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S 키를 눌러서 이제 저장을 해주시고 여기 이제 별 표시가 있는데 이 별 표시가 있는 상태는 저장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 S 키를 누르면 또는 이 파일을 열어서 이제 저장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D카드에서 해야 될 작업은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SD카드를 이제 그 노트북에서 이제 해제한 후에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면 돼요. 장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USB 전원을 이제 연결을 해주시면은 부팅이 돼요. 부팅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1~2분 정도라고 했는데 빠르면은 한 30초 이내로 부팅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잘 되셔야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안 되면 고생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안 되면 내가 제대로 했는데 안 된다. 그럼 이제 모니터를 찾으셔야 돼. 모니터를 아쉽지만 이제 모니터와 키보드 마우스를 찾아서 직접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게 되면요. 이렇게 여기 보면 이 핫스팟 쪽이 이렇게 표시가 돼요. 아까는 8분의 0 해서 연결이 된 게 없었는데 이제 8분의 1, 8개 중에 이제 하나가 연결이 됐다라는 표시가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제 설정으로 이동을 이제 하시면은 이렇게 이런 표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라즈베리파이 디바이스 이름은 라즈베리파이고 할당된 IP 주소는 여러분의 노트북에 모바일 핫스팟이 할당해준 주소가 이 주소입니다. 192.168.137.162 이렇게. 그럼 이 주소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접속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그 부팅이 되는 걸 이제 확인을 하셨고요. 요 다음에는 요 주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접속하는 방법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팅이 잘 되셨다라면은 이제 뒤쪽에 그 원격 접속을 해볼 건데요. 우리 책의 이제 349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원격 접속 환경 구성하기 위해서 자, 윈도우에서 라즈베리파이에 접속해서 원격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환경을 구성을 할 거고요. 자, 이제 이 순서로 이제 접속을 할 건데요. 일단 이제 S쉘 원격 접속. 이제 요거는 해보시면 알아요. 원격 접속.
원격으로 이제 접속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터미널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말 프로그램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VNC 서버 활성화하기. 이제 VNC 같은 경우는 이제 SQL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트 기반으로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VNC 같은 경우 이제 GUI 환경을 제공을 해줘요. GUI 형태, 원격 데스크탑과 같은 이런 이제 GUI 환경을 제공을 이제 해주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라즈베리파이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 쓰실 때는 그 GUI 형태 터미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VNC 서버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그 리눅스 쪽 라즈베리파이에서 활성화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즈 쪽에는 이제 VNC 뷰어라는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접속 프로그램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VNC를 이용해서 이제 접속하는 요 방법, 그리고 이제 라즈베리파이 설정,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삼바라든지 이런 그 원격 그 리눅스에 이제 파일을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기능도 설정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VNC 카메라 출력 기능, 우리 그 라즈베리파이의 이제 그 카메라 영상을 VNC 뷰어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기능을 설정을 할 거고요. 그 외에 이제 VNC 기능, 뭐 파일을 옮긴다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SQL 접속부터 해볼 건데요. 여기 이제 안 해본 분들은 좀 많이 신기한 이런 이제 부분이 되게 될 건데, 자, SQL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우리가 아까 SQL 파일을 넣어준 거는 라즈베리파이에 있는 SQL 서버를 활성화해 주세요. 마치 우리가 네이버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쪽에는 이제 웹 서버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웹 브라우저, 크롬 웹 브라우저라든지 또는 뭐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이제 접속을 하게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SQL 같은 경우도 이제 서버가 있고 그 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푸티나 테라텀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을 해요. 개발자들도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그 푸티 프로그램을 이제 설치를 하고요. 자, 푸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우리 책의 이제 앞부분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원격 접속 환경 구성하기 위해서 T가 잠시만요. T가 우리 책에 이제 62페이지에 있네요. 62페이지. 62페이지의 내용을 이용을 해서 이제 푸티를 잠깐만 62페이지 전에 59페이지에 있습니다. 59페이지에 푸티 프로그램 설치하기 이쪽에 이제 나와 있어요. 59페이지. 자, 제가 이제 59페이지를 펼쳤는데 여기 이제 푸티 프로그램 설치하기라고 나와 있죠. 59페이지. 그래서 일단 구글에서 이제 푸티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다운로드 푸티라는 요 링크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시고 여기 이제 다운로드 푸티 창이 열리면 요 페이지가 열리면 요 히어라는 요 부분을 클릭하셔가지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윈도우즈의 그 윈도우즈 64비트 윈도우즈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푸티 64비트를 설치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윈도우즈 운영체제는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모르겠다 할 경우에는 자, 내 운영체제 확인하기 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소개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파일 탐색기를 이제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내 PC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요 속성으로 이제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요게 64비트인지 32비트인지 확인을 이제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푸티 프로그램이 다운로드가 됐으면 그냥 설치하시면 돼요. 설치는 기본 상태로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설정을 변경한다든지 이럴 필요 없이 설정을 진행을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즈베리 파이 원격 접속은 이렇게 우리 이제 뒤쪽의 내용도 이제 같고요. 여기 보면 이제 푸티 프로그램을 찾아서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창이 떠요. 이렇게 창이 뜨게 되고,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S쉘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그 여러분들이 그 확인했던 주소 있죠? 그 주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S쉘을 선택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S쉘이 사용하는 포트라는 게 있는데, 예, 그, 요 포트가 22로 이제 설정이 되게 돼요. 요건 그대로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앞으로도 쓰실 거기 때문에 디폴트 세팅 요거를 선택해 주시고 세이브 버튼을 누른 다음에 오픈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이후에는 요게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창을 요 푸티를 실행하신 다음에 그냥 확인하시고 오픈을 해 주시면 돼요. 매번 디폴트 세팅을 선택하고 세이브를 누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푸티 접속하는 요 환경 소개를 드렸고요. 자, 다시 이제 원래 창으로 지금 돌아왔고요. 그래서 이제 푸티를 실행하는 건 똑같죠, 그쵸? 똑같고, 자, 처음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창이 떠요. 그래서 이제 보안 경고창이 뜨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요 yes를 눌러 주셔야 돼요. yes를 눌러 주시고, 그럼 이제 창이 이런 형태로 뜨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런 창이 뜨게 되는데 로긴 에즈에 파이라는 파이 이게 이제 사용자 이름이고 기본적으로 라즈베리 파이 파이라는 사용자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우리는 이제 그 사용자로 이제 접속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호는 라즈베리 파이. 근데 암호 입력할 때 입력 표시가 안 돼요. 내가 입력을 했는데 커서가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리눅스에서 보안상 그 커서를 보여주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정확히 라즈베리 파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치시면은 이렇게 접속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푸티 창을 통해서 라즈베리 파이에 이제 명령을 줄 수가 있고요. 자, 뭐 우리 라즈베리 요 푸티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뒤쪽에서 이제 해볼 거고요. 이제 VNC 서버라는 걸 한번 활성화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긴 VNC 서버 이렇게 생긴 거죠. VNC 서버 원격에 그 원격으로 이제 그 리눅스의 윈도우즈 창을 보여줄 수 있는 GUI 터미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이제 텍스트 기반의 터미널이고요. 그리고 이제 GUI 기반의 터미널이에요. 얘는 이제 키보드로 명령을 키보드 입력을 이제 받는 형태로 우리가 그 제어를 할 수가 있고 얘는 이제 마우스랑 키보드를 다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VNC 서버 같은 경우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이제 카메라의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 VNC 서버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 지금 이제 푸티 창에서 이렇게 명령을 주는 걸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sudo raspi config에서 이제 라즈베리 파이 설정 명령이에요. 근데 이 sudo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라즈베리 파이는 리눅스 기반의 어떤 환경이고 리눅스는 이제 그 관리자라는 개념이 아주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그 드라이버를 설치한다든지 우리 윈도우즈에서도 드라이버 같은 거 설치하잖아요. 어떤 뭐 예를 들어 내가 USB 마우스를 샀다. 그럼 마우스에 대한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런 설치 권한이 관리자 권한, 루트라고 하는데 관리자만 가능해요. 그래서 그 관리자 권한을 갖게 해주는 게 이 sudo라는 이 명령어를 이제 사용을 이제 이 sudo라는 명령어가 그 기능을 제공을 하고 그래서 sudo라는 이 명령어를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sudo 한 칸 띄고 raspi -config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창이 뜨게 돼요. 창이 뜨게 되면 이제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제 5번
이동을 해주세요. 이렇게 5번 인터페이싱 옵션이라는 이쪽으로 이동을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런 창이 뜨고요. 자,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창이 뜨고, 자, 우리는 요 P3번 VNC로 이제 이동을 하셔야 돼요. VNC로 이제 이동을 하셔가지고 엔터를 이제 치시면 VNC 서버를 활성화할 거냐, 지금 기본 상태가 NO로 돼 있잖아요. 요걸 이제 YES로 방향키를 이용을 해서 YES로 이제 이동을 하시면 돼요. 또는 탭키를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YES로 이제 이동하신 다음에 엔터키를 쳐주시면 돼요. 치시면은 이렇게 이제 이런 표시가 돼요. 이렇게 이제 서버가 이제 활성화 되는 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버가 활성화됐다 하면 이제 OK를 누르고 엔터 키를 이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전 화면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 더 해주셔야 되는데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제 어드밴스드 옵션으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드밴스드 옵션으로 이제 이동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이제 그 해상도를 조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레졸루션으로 이제 이동을 하셔가지고 엔터키를 치신 다음에 스크린에 대한 해상도, 여기서 이제 아까 그 VNC 원격으로 보이는 그 스크린 해상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걸 이제 설정하는 창이 떠요. 이제 여기에 이제 적절히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이제 1280에 1024로 선택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도 일단은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뒤에 이제 나중에 이런 풀 HD 해상도를 선택을 하든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설정이 되고 나면 이제 엔터키를 눌러서 빠져나오고요. 그럼 이전 화면으로 이제 나와요. 이제 방향키나 탭키를 이용을 해가지고 피니시로 여기로 이제 이동을 하셔가지고 엔터를 치시면 이제 재부팅 창이 뜨게 되고요. 요 yes가 이제 선택된 상태에서 재부팅을 수행을 하시면 돼요. 자, VNC 서버 활성화 후에 반드시 해상도 설정을 해 주셔야지 그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재부팅이 되고 나면 IP가 이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이 그 핫스팟 쪽에 이제 설정창을 이용해서 이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종종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 원격 접속 환경 확인하는 부분까지 살펴봤고요. 살펴봤고 이제 다음에는 우리가 그 VNC 뷰어를 설치해 가지고 이제 VNC 뷰어를 통해서 이제 원격 접속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VNC 뷰어 프로그램을 이제 설치를 하셔서 또 그 GUI 환경으로 그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358페이지의 내용을 이제 보실 건데요. 자, 그 자, 여기 보면 일단은 그 VNC 뷰어를 이제 검색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다운로드 VNC 뷰어라는 이 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요 사이트의 내용이고요. 여기 다운로드 VNC 뷰어 요거 눌러서 이제 설치를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VNC 뷰어가 다운로드가 이제 된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는 기본 상태로 하시면 돼요. 기본 상태로 쭉 책의 내용대로 기본 상태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VNC 뷰어를 찾아가지고 이제 실행을 하시면 처음에는 이런 창이 뜨게 돼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우리가 그 라즈베리파이에 접속할 수 있는 그 연결, 정보를 이제 입력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파일에 New Connection 이 메뉴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이런 창이 떠요. 그럼 이쪽에 그 IP 주소, 아까 우리 그 라즈베리파이 IP 주소 있죠? IP 주소, 그 다음에 이름은 여기서 뭐 상관없어요. 라즈베리파이 그 여기서 이제 보이는 VNC 뷰에서 이제 보이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라즈베리파이로 이제 입력을 했어요. 여기서는. 그럼 이런 이제 아이콘이 뜨게 되고요. 자, 이 아이콘을 이제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처음엔 이런 창이 떠요. 그래서 컨티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파이라는 사용자 이름 우리 앞에서도 이제 파이와 라즈베리파이로 접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파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비밀번호 라즈베리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패스워드를 이제 이후에 입력하기 싫으면 리멤버 패스워드 체크해 주시고 OK를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이렇게 이제 창이 뜨게 되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 파이 사용자 비밀번호를 저게 이제 노출이 돼, 그러니까 누구나 아니까 바꾸라는 이제 경고 창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바꾸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할게요. 자, 일단 이제 설정 몇 가지를 더 해볼 건데요. 자, 일단 여기서는 이제 넥스트 버튼 누르고 IP는 이미 이제 와이파이를 통해서 얻어왔기 때문에 넥스트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 보면 이제 나라 설정 창이 뜨게 되는데 이제 기본 상태로 이제 쓰시면 되고 요것만 좀 체크를 해주세요. 지금 나라는 이제 유나이티드 킹덤, 뭐 랭귀지는 브리티시 잉글리시, 런던 이렇게 돼 있는데 저 나라를 갖다 한국으로 이제 바꾸게 되면은 와이파이 연결이 안 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나라에 대한 정보는 그냥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여기 잉글리시 랭귀지 이제 그 키보드 때문에 그러는데요. 키보드가 우리가 사용하는 그 키보드에 맞게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키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English Language 그 다음에 US 키보드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비밀번호 변경 그냥 기본 상태로 넥스트로 그냥 가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 설정 요것도 이제 기본 상태로 그냥 넥스트를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와이파이 설정이 나오는데 요거는 스킵 버튼을 눌러서 넘어가시면 돼요. 우리가 와이파이는 이제 WPA 파일을 통해서 이미 설정을 했기 때문에 기본 상태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갱신창 여기서도 스킵을 누르고 그냥 넘어갈게요. 안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 갱신을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스킵. 자, 설정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그 완료창이 뜨고 리스타트를 눌러서 이제 재부팅을 하시면 됩니다. 재부팅을 하고 나면 이제 IP가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상태에서 이제 그 카메라 출력 기능을 카메라의 그 화면을 볼 수 있는 그 기능을 설정을 이제 해볼 건데요. 자, 여기 이제 보면 요 그 VNC 뷰어에서 요 아이콘 있죠? 요걸 누르시면 창이 이렇게 그 메뉴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옵션을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트러블 슈팅 요거를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Enable Direct Capture Mode 요거를 이제 눌러 주시고 요걸 선택을 해 주셔야지 그 저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카메라에 영상을 요 VNC 뷰어를 통해서 표시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Apply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 외에 이제 VNC가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윈도우에서 라즈베리 파이로 이제 파일을 보낸다든지 거꾸로 라즈베리 파이에 있는 파일을 윈도우즈로 받아본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VNC
뷰어 이 프로그램이죠. 요걸 누르시면 트랜스퍼 파일스 창이 뜨고 이제 트랜스퍼 파일을 통해서 요 샌드 파일을 눌러가지고 파일을 보내실 수도 있어요. 보내실 수도 있고요. 요건 이제 그 윈도우에서 라즈베리 파이로 이제 보내는 거고요. 거꾸로 이제 라즈베리 파이 있는 파일을 윈도우로 가져오고 싶다. 그럴 때는 요 아이콘을 눌러서 파일 트랜스퍼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샌드 파일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VNC 뷰에 대한 이제 설정을 이제 해봤습니다. 해봤고 뭐 이제 VNC 뷰어 같은 경우 이제 뒤쪽에서 우리가 그 영상이라든지 또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설치를 한 거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코딩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코딩을 이제 작성하는 거는 VNC 뷰어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 윈도우즈에서 이제 작성하는 이런 환경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이제 환경 설정이 이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삼바 서버를 설치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 이 작성하는 그 과정을 윈도우즈에서 하는 게 편하잖아요. 리눅스에서 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불편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리눅스를 오랫동안 사용해 왔지만 윈도우즈가 좀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자 여러분들도 좀 더 편한 환경에서 코딩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윈도우즈에서 작성을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노트패드 뿔뿔이라는 거를 소개를 드릴 거예요. 노트패드 뿔뿔이라든지 또는 뭐 파이참 뒤쪽에서 이제 파이참을 이용해서 이제 코딩을 하게 되는데 그런 툴들을 이용을 해서 윈도우즈에서 작성을 하고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 있는 파일을 윈도우즈에서 열어서 작성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장하고 실행은 이제 푸티를 이용해서 이제 또 실행을 하고 이런 환경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하다 보면은 그렇게 이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익숙해지시면은 오히려 이제 편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삼바 서버라는 걸 설치를 할 건데 이 삼바 서버는 그 리눅스에 있는 그 파일을 윈도우즈에서 마치 USB 디스크에 있는 파일을 여는 것처럼 라즈베리 파이에 있는 그 파일을 열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 먼저 이제 삼바 서버를 설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윈도우에서 라즈베리 파이의 파일 시스템을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자, 리눅스와 윈도우 간의 파일 및 프린터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다. 개발자들도 많이 쓰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 라즈베리 파이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는 이 apt라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설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 apt라는 프로그램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터넷에 있는 파일을 가져와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그 db 업데이트가 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sudo apt update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그 최신 db의 내용을 이제 가져오도록 하고요. 이게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서버를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sudo apt install 정확히 쳐주세요. 그 다음에 삼바랑 삼바 커먼 빈이라는 이 두 개의 그 패키지를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명령을 치고 엔터를 치면 처음에 이제 설치를 진행할 건지를 묻는 이제 문자리 표시가 되는데 Y를 누르고 이제 엔터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창이 뜨게 되고요. 기본 상태에서 yes가 이제 선택된 상태로 해서 yes로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엔터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설치가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한 1분, 2분 정도 설치가 진행이 될 거고, 설치가 이제 진행이 되면 잘 설치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요 명령입니다.
자, PSEF 하게 되면 요거 이제 현재 그 리눅스에 있는 그 프로세스를 보는 이제 명령이고요. 그 중에 이제 SMBD라는 게 이제 삼바 서버거든요. 그래서 삼바 서버를 이렇게 삼바 서버를 이제 표시하는 요 그랩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그 삼바 서버를 이제 표시가 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됐다. 그러면 삼바 서버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구나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포트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netstat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제 연결 상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445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삼바 서버의 이제 포트예요. 참고로 이 22번이 SQL 서버의 이제 포트가 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면 이제 삼바 서버가 설치가 잘 된 거고요. 이제 삼바 서버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파이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노라는 요 프로그램이 간단한 이제 노트 메모장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노라는 요 프로그램을 가지고 etc 밑에 삼바 밑에 smb.conf라는 요 파일을 열어 주셔야 돼요. 리눅스에서는 디렉토리의 표시를 요 슬래시를 가지고 하게 돼요. 윈도우즈에서는 이제 역슬래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리눅스에서는 요 슬래시를 사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요 삼바 smb.conf라는 요 파일을 자, 정확히 입력하셔가지고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창이 떠요. 창이 뜨게 되고 여기에 이제 파이 사용자에 대해서 자, 커멘트, 그 다음에 패스, 밸리드 유저, 라이터블, 리드 온리, 브라우저블을 이렇게 이제 정확히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라즈베리 파이 삼바 서버고 패스는 홈 밑에 파일을 접근하고 싶고 접근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유효 사용자는 파이, 접근하고자 하는 사용자 이름은 파이고 이제 그 안에 파일을 쓸 수 있게 라이터블은 yes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드 온리는 no로 이렇게 이제 해주셔야 돼요. 쓸 수 있게. 그 다음에 브라우저블 그 안에서 이제 하위 디렉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근할 수 있게 브라우저블은 yes로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정을 하시고 자, 요 위치는 그 방향키를 이용해서 맨 아래쪽으로 이동하셔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하기 위해서 컨트롤 X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저장할 건지를 묻는 창이 뜨게 되고요. Y를 입력하고 이제 엔터 키를 치시면은 이렇게 이제 창이 뜨고 이렇게 이제 저장할 거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장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패스워드 설정해 주실 거예요. 공유 폴더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비밀번호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sudo smb 패스워드 -a 파이에서 이제 파이 사용자에 대한 패스워드를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라즈베리 파이를 그냥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비밀번호 입력할 때 리눅스에서는 표시가 안 돼. 이렇게 입력하는 표시가 안 되니까 혹시라도 입력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라즈베리 파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설정 파일의 내용을 이제 그 비밀번호에 대한 설정을 해주셨으면은 요 삼바 서버를 재실행해서 내가 설정한 내용이 적용이 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sudo etc 밑에 init.d 밑에 삼바 서버에 대한 설정 파일인데 이 설정 파일을 이용해서 서버를 재구동해 주시고요. 이렇게 OK라고 뜨면 잘 된 겁니다. 잘 된 거고 자 이제 삼바 서버를 이용해서 한번 접속을 해 볼 건데요. 윈도우에서 이제 파이 사용자로 삼바 서버에 접속을 해 보실 건데 자, 우리 윈도우 키 있죠? 이 윈도우 키를 누른 상태에서 R 키를 누르게 되면 이런 창이 뜨게 돼요. 자, 여기에다가 어떻게 요 IP 주소 우리 그 라즈베리 파이 IP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역슬래시 2개 우리 이제 원표시에요. 원표시를 2개 누르고 그 IP 주소를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창이 뜨면서 라즈베리 파이가 표시가 되게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요 디렉토리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그 비밀번호 입력창이 뜨게 되거든요. 여기에다 이제 라즈베리 파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창이 떠요. 창이 뜨게 되고, 자, 요 파일 앱스라는 디렉토리는 아직 우리가 만들어주진 않은 건데, 요 디렉토리는 이제 만들 겁니다. 만들 거고요. 자, 실습 디렉토리 생성은요, 우리 이제 윈도우즈에서 디렉토리 생성하듯이 그렇게 생성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우리 책에서는 이제 46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디렉토리를 이제 만드는 부분을 보실 건데, 잠시만요. 제가 좀 멈추고. 자, 이 부분인데, 여기 이제 실습 환경 구성하기에서 이제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 테라텀에서도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테라텀에서 여기서 이제 ls라는 요 명령어, 요거는 이제 현재 디렉토리의 내용을 이제 보는 명령어고요. 그래서 이런 디렉토리들이 이제 보여요. 그 다음에 mkdir이라는 요 명령어로 디렉토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mkdir 파일앱스 하게 되면은 파일앱스라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자, ls로 이제 현재 디렉토리의 내용을 이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파일앱스가 들어가 있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디렉토리를 생성을 이제 하신 거고요. 자, 다시 이제 뒤쪽 68페이지로 이제 이동하셔가지고 요 파일앱스 디렉토리 디렉토리를 이제 확인을 이제 하시면 되고요. 또는 그냥 우리 직접 윈도우즈에서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더 편하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편집키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윈도우즈에서 이제 편집키를 이용을 해서 편집을 하게 될 건데, 뭐 이제 우리 책의 뒤쪽에는 이제 파이참, 보통은 파이썬 프로그램은 이제 파이참 프로그램도 많이 사용을 하고,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툴 자체가 이제 좋을수록 좀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노트패드 뿔뿔이라는 요 프로그램, 요게 이제 간단해 보이면서도 강력하고 많이들 쓰거든요. 그래서 이 노트패드 뿔뿔을 이용을 해서 이제 코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뭐 파이참이라든지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가볍고 쉬운 노트패드 뿔뿔을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요 사이트로 노트패드 플러스.org 요 사이트로 접속을 하시고요. 그럼 이제 이런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책을 쓸 당시에는 7.8.6 버전이 최신 버전이었고, 최신 버전을 설치를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2비트 우측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요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이제 64비트 버전을 받아서 설치를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다운로드가 된 거를 설치를 하시는데, 설치는 이제 기본 상태로 설치를 진행하시면 돼요. 기본 상태로 넥스트 해서 이제 설치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설치가 이제 완료가 되게 되면 이렇게 요 노트패드 뿔뿔 요 아이콘을 이용을 해가지고 실행을 이제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헬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 보실 건데요. 자, 원격으로 실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가 이제 환경을 다 구성을 하신 거고, 이제 우리가 요 노트패드 뿔뿔로 파일을 이제 작성을 해서 우리 삼바 서버를 이용해서 이제 원격에 저장을 할 거예요. 저장을 하고 실행은 푸티 쪽에서 이제 하는 이런 이제 방법을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노트패드 뿔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파이썬 파일을 작성을 하시고 라즈베리 파이에 이제 저장하고 실행해보는 이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파일 버튼을 눌러서 이제 파일 메뉴를 눌러서 새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새 파일이 생성이 됐죠. 자, 여기에다 이제 간단하게 프린트 헬로 파이썬, 자, 파이썬을 가지고 이제 화면 출력을 할 때는 요 프린트라는 요 함수를 이용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는 거는 저장이 안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자, 파일 메뉴를 선택을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저장창이 뜨게 되면은 자, 이쪽 부분에서 파일을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요 위에 창에다가 어, 그 라즈베리파이에 그 디렉토리를 이쪽에다가 직접 써넣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파일을 이제 선택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창이 뜨고요. 파일 앱스를 선택을 하시고, 디렉토리를 이동을 해서 여기 이제 이렇게 이름을 언더바 00 언더바 헬로 2.py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고 저장 버튼을 이제 누르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파일이 저장이 되게 되고요. 저장이 되게 되고, 자, 실행은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자, 요거 이제 푸티창입니다. 푸티창. 그래서 실행은 이렇게 ls 하시면 이제 파일 앱스가 보이고, 자, cd라는 명령어는 change 디렉토리의 약자로 이 디렉토리로 이동할 때 쓰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이 파일 앱스 디렉토리로 들어오게 되고, ls 하면 금방 작성하신 이 파일이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실행은 어떻게 하시느냐? 자, 우리는 이제 파이썬 그 3점 버전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파이썬 3이라고 이제 이렇게 파이썬 3 언더바 00 언더바 헬로 2.py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헬로 파이썬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파이썬 버전 확인하는 거, 파이썬 3의 버전 하면 이렇게 이제 버전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ls는 현재 디렉토리의 내용을 보는 명령어. 그 다음에 pwd는 현재 이 프로그램이 어떤 디렉토리에 들어와 있는지를 보는 명령이에요. present working directory. 자, 그 다음에 이제 cd는 change 디렉토리인데 cd하고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엔터키를 치면 홈 디렉토리로 이동을 합니다. 이 홈 밑에 파이라는 이 디렉토리가 파이라는 사용자의 디렉토리인데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pwd 하게 되면 현재 이 프로그램이 들어와 있는 디렉토리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그 개발 환경을 설정을 하신 거고 간단하게 이제 파이썬 헬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보신 겁니다. 일단은 뭐 우리 이제 이 책을 보기 위해서는 파이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면 이제 편리할 거고요. 없다 하더라도 예제를 쫓아서 실행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적절히 필요한 설명들을 이제 드릴 거기 때문에 크게 이제 문제는 없을 거고요. 자, 이후에는 예제는 노트패드 풀풀을 이용해서 이제 작성을 하게 될 거고요. 작성한 예제는 라즈베리파이의 파일앱스 디렉토리에 저장이 되게 될 겁니다. 작성한 파일의 실행은 어디서 하느냐? 푸티창을 띄워가지고 푸티상에서 이제 파이썬 3 해서 이제 파일의 이름을 줘서 실행하는 이런 형태로 실행을 하게 될 거고요. 나는 그 GUI 환경에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47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소니라는 라즈베리파이에 설치되어 있는 그 GUI 형태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실행하는 방법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7페이지에서부터 49페이지까지 그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을 참조하셔가지고 그 실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일단 개발 환경 구성은 여기까지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우리가 그 챕터 2장이 이제 77페이지네, 76페이지, 77페이지 해서 그 파이썬 패키지 사용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파이썬 언어를 이용을 해서 라즈베리 파이 사용해서 프로그램 하는 내용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